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고요. 영화 보는 송경원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박열입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박열. 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에 대한 제 첫인상은 좀 길다? 굉장히 성실하게 찍었네. 좀 심심한데. 보통 영화 보시면 안 좋은 것부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면 좋다 나쁘다가 나뉘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그 첫인상을 좀 믿는 편이고, 그런 측에서 보면 박열은 좀 아쉽다가 훨씬 더 컸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이 조선에서 화제가 되게 해줄 수 있겠어. 爆弾ヒロキと皇太子殿下を暗殺しようとしました。投敵の対象は豆みたいに小さい兵역 제로 기소해.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돼줘야지. 그럼 여기서 영화 박열의 한 줄거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박열에 대한 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私もアナーキストです。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가 동지이자 개새끼 박열을 만나 함께 싸우고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라임도 그렇고, 네. 그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가 사실은 박열이지만 원제는 문자잖아요. 네. 옥자에 이은 문자를 하는데 이렇게 약간 라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한 줄 거리는 불령성인 박열과 동지 가네코가 운명불 코스프레를 하려는 일본을 응원하며 뜨겁게 사랑. 작가들에게 부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랑하고 느낌표를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둘만의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어떤 그 장면을 혼자 상상하시고 무릇하게 느낌표를 치신 거 아닌가요? 공식적인 이유는 뜨겁게를 강조하기 위한 거고, 네, 진짜 이유는 칸이 모자라서. 문명국 코스프레를 하려는 일본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굳이 코스프레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일본인들도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네. 뭐 민주주의와 천황제 이 두 개가 양립하는 것도 약간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충분히 좀 재밌게 좀 유머를 빌려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준익 감독님 영화를 보면 참 영화를 쉽게 만드신다. 잘 만드시는데 별로 힘들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쉽게 전달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기본에 충실하신 감독님이죠. 보통 이제 한 줄 시나리오에서 뭔가 거창한 화면들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준익 감독님은 충실하게 정말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고, 뭔가 거창한 실험이나 새로운 연출 이런 거를 굳이 시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늘 분명하기 때문에 네. 가장 적절한 방식, 아니면 가장 평균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전달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전작인 동주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 지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동주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사실 이 영화는 항일투쟁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러브스토리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뜨겁게 사랑한 얘기. 뜨겁게 사랑 느낌표. パクと共に死ねるなら私は満足しよう。 감독 본인도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 인터뷰에서도 빈번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럴 수도 있네?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럴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박열이 주인공으로 돼 있고 제목도 박열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박열보다 다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보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가네코 후미코 역을 맡은 최희서라는 배우, 金子文子 우리 종고합시다. 저는 처음 보고 일본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저렇게 일본 말 잘하고 하니까 일본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얼굴이 익숙한 거예요. 동주에 나왔던 배우기도 하고 지난주에 했던 옥자에도 짧게 나왔던 배우고요. 本当に素敵ね。 한국어 발음을 어눌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대사를 일본어 히라가나로 옮긴 다음에 히라가나로 옮겼을 때 안 되는 발음 같은 걸 그대로 살리고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뒤통수가 약간 뜨거워요. 이재원 씨가 계셔가지고 우리를 째려보면서 니들 내 연기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봐. 포스터가
영화를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에 집중하고 눈빛을 봐라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뜨겁다라는 캐릭터는 사실 이 이재훈 네. 배우가 연기한 박열. 열자도 약간 무슨 라면 선전 같아. 열 라면 이런 광고의 한 장면 같기도 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연기가 그런데 약간은 좀 전형적인 측면이 있긴 있었죠. 전형적이라는 게 좀 사람들마다 평이 갈릴 것 같은데, 약간 톤이 21세기의 양아치들을 보는 것 같은 약간 연극톤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되게 직관적으로 감정을 보여주거든요. 朝鮮人虐殺事件を隠蔽しようとしている 상황마다 딱 정확하게 감정을 설명해주는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뜨거운 연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취향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영화 톤이랑은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영화 톤, 후반부 영화 톤과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앞쪽의 분위기가 조금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개그도 많이 합니다. 터지라는 폭탄은 안 터지고 내 속이 터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작가님의 유머 아닌가요? 아닌가? 비슷하긴 하지만 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데, 이거 재밌는 개그가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잘못된 곳에서 자꾸 개그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초반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후반부에 갈수록 이게 약간 겉돌지 않고 착 달라붙으면서 연기와 이야기와 장면 연출 같은 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서 후반부로 가서는 좀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싱크로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보통. 네. 실제로 이 박열 열사의 네. 사진과 이재훈 배우 사진 보면 되게 닮았거든요. 영화 끝나면 나오죠, 그게. 네. 이 영화는 되게 특이한 게,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자막이 뜨잖아요. 이 영화는 고증에 충실한 실화입니다. 네. 최대한 고증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고증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걸 너무 강조를 해요. 감독님이 자료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까운 거지. 나 자료조사 되게 많이 했거든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거의 90% 이상 고증을 했고, 그 고증에 충실하게 따라갔다. 이 영화에서 채워넣은 거는 그 정황, 상황의 감정, 그 정도만 상상했고 철저히 팩트 위주로 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개새끼라는 시가 나오잖아요. 네. この詩誰が書いたの？ 박열이라고? 흑대이sen진の中でも一番흑대이sen진? 작가로서 볼 때 어떠세요? 이 시에 대한 평? 물론 모든 작품이라는 건 그 시대적 상황이 있고 그 시대에 위치했을 때 어떤 맥락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자조적인 거잖아요. 나는 개새끼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스스로를 개새끼라고 말할 수 있는 개새끼는 개새끼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네코미코가 매력을 느낀 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개새끼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는 굉장히 훌륭하고 솔직하고 충분히 감동적인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단어가 세긴 센가 봐요. 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몇 번 말씀하시나 그것만 제가 세고 있는. 어릴 때 이 단어를 많이 써봐서 그런 건지 뭔가 입에 착착 붙는 그런 단어네요. 네. 네, 영화 중간에 이제 일본어인데 욕처럼 들리는 그런 말장난도 좀 나오잖아요. 네. 미친놈이야라는 단어를 미친놈이야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개새끼는 사실은 뭐 가이새끼? 그 요리 이름인데, 가이새끼 요리. 일본 그 풀코스를 가이새끼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개새끼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뜻도 알고 있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파열, 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새끼라는 게 강렬하게 발음할 때의 어떤 쾌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에게도 그 단어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이 영화의 좋았던 점이 초반부터 끝까지 뜨거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열이 쓴 시 중에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로 시작을 해요. 그 개새끼라는 단어 때문에 가네코미코가 박열한테 끌리게 되고 이 감정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뜨거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통쾌하기도 한 그런 뜨거움이 아닌가. 근데 이걸 보고 몸이 끓는 사람과 끓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보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 영화는 아나키스트가 만든 아나키스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의 연속이군요, 영화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 나를 올가매는 사슬과 억압 이런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솔직하게 감정 드러내는 사람은 감독님 아닌가. 영화가 사실 크게는 전반 후반이 다른 영화를 붙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은 박열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고 朝鮮人には英雄我々には敵となる敵となやつ 약간 항일투쟁에 가까운 시대극의 톤을 따라가요. 근데 후반에 이제 법정씬 두 인물 가네코 미코랑 박열을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네코 미코가 훨씬 더 주인공인 것 같고 그게 감독님이 이 가네코 미코라는 인물에 꽂혀서 너무 애정을 드러내신 거 아닌가? 정리하자면 감독님이 아나키스트다. 자기 멋대로 박열과 가네코 미코를 조종하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말이 정말 아다르고 다른데 제가 쪽입니다. 네. 정리계 아나키스트거든요. 제 멋대로 이제 정리해버립니다. 보통 이제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일 소재 혹은 일제시대 소재라고 하면 이렇게 갈 거야. 특히 실화 소재라고 하면 이렇게 가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영화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독창적인 시선을 보여주냐라고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모험생이 들려주는 되게 그냥 내가 솔직하게 느낀 감상문 같은 느낌. 전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글을 쓴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남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진정한 작가주의 영화라 생각이 듭니다. 작가주의요? 작가가 나오는 영화. 작가주의라는 게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말장난은 어디까지 받아야 돼? 좀 받아주세요. 이 영화에서는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열은 자신을 신문하는 검사에게 9살이 많은 사람인데도 반말을 합니다. 편하게 놔. 나도 그게 편하니까. 그게 자존심인 거죠, 그 사람의. 그리고 가네코 미코는 수감되어 있는 내내 글을 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인 거죠. 스스로 지켜내고 싶어하는 자존심인데 그 때문에 간수가 가네코 미코의 글을 읽고 약간 감화를 받아요. 심지어 교정을 봐주는, 일본의 교정을 봐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네코 미코가 그 쓴 원고를 출판을 부탁하면서 원고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적인 문구나 형용사는 빼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쩌면 이준익 감독이 다루고 싶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시적인 문구나 형용사는 뺐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전해들은 역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어쩌면 말과 글에 대한 이야기가 감독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작가의 영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톤을 가고 싶었던 영화인 거죠. 네. 나는 감독이 가지 않은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좀 아쉽다는 부분이 그거예요. 두 개까지 약간 겉돌고 있는 영화의 목표는 난 최대한 고증에 충실해서 박열을 객관적으로 보여줄래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또 끌고 가는 동력은 철저히 멜로드라마거든요. 두 남녀의 뜨거운 사랑과 그걸 가로막는 교도소라는 환경 이 코드로 읽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약간 겉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소설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한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쓰다 보면 달라지는데 어쩌면 전 이 영화에 좋았던 점이 박열로 시작했는데 결국 가네코 미코가 기억에 남는 걸 보면 감독님이 만드실 때도 박열로 시작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끝이 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이 오히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장점 같은 게 아닌가. 영화를 보고 나서 문자, 가네코 미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인물을 남긴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큰 장점인데 네. 제가 아쉽다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감정적인 고향을 따지면 가네코 미코의 시점을 맞추던지 박열의 시점을 맞추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열의 별점은 몇 개일까요? 궁금합니다. 박열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이게 박열하고 별이 이렇게 있으니까 중장 박열 같아요. 이게 이름표 같지 않나요? 박열이 너무 붙어있어서 그런가? 네. 계속 아쉬운 점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준익 감독 영화가 특히 그런데 비평적으로 좀 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출의 스타일 뭐 특별한 화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도 주제적으로 접근할 때는 텍스트가 되게 층층이 쌓여있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텍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건 되게 많은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말이 많아요. 음.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전체적인 밸런스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제가 표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입니다. 이 포스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이 정면의 앞에 뭐가 들어갈지 그건 보는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똑바로 응시하는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에너지 있는 영화이고 감독님이 직접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박열만큼 시대를 정면으로 응시한 인물이 있나? 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박열에 대한 해석, 평에 10분 동감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평론가님이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을 응시하시고 그게 나오면 자기 얘기 같을 것 같아요. 정면을 응시하는 송경원 평론가의 시선. 제가 지금 정면 응시하고 있는 시선. 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말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로 보자면 분명히 약점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연기 너무 좋지 않아? 최희소 누구야?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집에 가서 박열 찾아봐야 되겠네. 이런 식의 반응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충분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흥미로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이 많은 영화라고 하셨는데 라고 해서 뜨끔했어요. 나보고 지금 말이 많은 영화라고 해서 네. 제 박열에 대한 이 10등 안에 이미 알고 있어요. 별 3개면 파운드가 3개 많은데 뭐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넣고 싶은데 네. 이번 주는 아쉽게 저는 뭐 한 칸이 비기도 했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내려주십시오. 원더우먼 미이라 내려주시고요. 캐리비안 내려주시고요. 히든 피겨스 내려주십시오. 6위로 랭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도 진지하면서도 또 한편 뜨거워서 다 보고 나면 뭔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6위에 랭크시켰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하고 있죠. 이기대.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연기를 해야 돼.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오늘은 가네코미코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열이. 이번 주는 저도 약간 동의하는 저도 그 대사가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약간 로맨스 영화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멋있는 고백 장면. 그 박열이 가네코미코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마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많이 컸네 열이 우리 열이라는 대사를 했던 것 같아서 저도 기억에 남는 대사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대사를 하는 가네코미코의 이상한 웃음,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많이 컸네 우리 열이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시선, 사랑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박열이 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준익 감독의 신작 박열의 대사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지금까지 글 쓰는 김중혁이었고요. 영화 보는 송병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30초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켈리 프리몬 감독의 지랄발광 17세라는 영화입니다. 시작. 제목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들 수도 있는데 원제는 The Age of Seventeen이라는 영화고요. 여고생의 성장담,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장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고백 못해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던 여고생이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좀 다른 것들을 깨달아가는 전형적인 성장담 중에 하나예요. 이 영화가 좀 독특한 측면은 이 헤일리 스테인펠트라는 미국에서는 딸 전문 배우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고 끝! 진짜 잠깐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뭐 보죠? 이거?